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 사실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당연하고도 소중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로부터 모두 평등하게 보호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적절한 사회적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억에서 권리로 제주의 평화는 우리의 인권이 됩니다. 도민들이 진짜 바라는 제주는요? 청년 농부가 꿈을 심을 수 있는 제주요. 물가 부담 없이 경제가 안정되는 제주요.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요. 바라면 진짜 다 이루어질까요? 도민의 목소리에서 해답을 찾겠습니다. 왜 이렇게 진심이냐고요? 도민의 바람을 정책으로 실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나은 제주를 만드는 일. 그것은 안전을 생각한 움직임에서 이어져 왔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각지 못한 곳까지 예방을 미루지 않는 앞선 생각과 관리를 멈추지 않는 앞선 실천으로 어느 순간에도 신뢰할 수 있는 안전을 만들어갑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에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JDC.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전동 킥보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헬멧 등의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 횡단보도나 인도주행은 안 돼요. 2인 이상 탑승도 당연히 금지. 전동 킥보드 사고,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활짝 피어나도록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제주의 꿈 함께 만들어 가요. KCTV 제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제주방송 오유진 앵커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보궐선거 국회의원까지 48명의 지역 일꾼을 뽑게 됩니다. KCTV 제주방송과 삼다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는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 오늘부터 후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첫 순서로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후보 토론회입니다. 네, 도지사 후보들이 처음 맞붙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6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2번의 공통질문과 3번의 주도권 토론으로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심도 있게 검증해 보겠습니다. 토론 방식과 자리 배치는 사전에 대표자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함께한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국민의힘 문성희 후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건 후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토론회 참석자는 언론 4사 합의에 따라서 국회 의석수와 직전 선거 득표율 그리고 여론조사 지지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토론을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누가 제주도지사 깜인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먼저 어떤 포부를 가지고 출마를 결심하게 되셨는지 출마의 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문성희 후보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 문성유입니다. 지금 제주는 매우 어렵습니다. 장사는 잘 안 되고 청년들은 제주를 떠나고 도민들께서는 내일은 고사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제주의 가능성이 아직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보여주기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경제를 살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문성유는 평생 국가 경제와 예산을 다뤄왔습니다. 말보다 결과로 도민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무너진 민생 경제를 다시 세우고 청년이 돌아오는 제주, 돈이 도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제주 경제를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위성근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기호 1번 위성근입니다. 도민들께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은 제주를 떠나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건설 중심의 경제에서 AI와 청정에너지 기반의 미래 산업을 키우겠습니다. 청년들이 제주에서도 좋은 일자리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 민원 하나 해결하려고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빠르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제주도정을 혁신하겠습니다. 저는 갈등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청년들이 돌아오고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후보로부터 출마의 변 잘 들어봤고요. 네, 이번 선거 참여하시면서 준비한 정책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약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이번에는 위성근 후보 먼저 시작하시죠. 제주에 돈이 돌고 일자리가 생기고 생활에 도움이 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당선되자마자 3천억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농어민, 소상공인에게 유류비, 물류비, 항공비를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 1억 원 규모의 서금호 건설공사를 300억 원 규모로 추경에 편성해 조기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인테리어 업체, 설비업체, 건설업체가 바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직속 365 민생경제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도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둘째, 미래산업을 육성해 청년들이 돌아오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4대 과기원 연합 캠퍼스를 잘 준비해 제주 과학기술원 설립의 기초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인재유입 생태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0기가 규모의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사업을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로 만드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람을 모으고 기업들이 돌아오고 일자리가 생기는 구조를 만들어서 제주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행정혁신으로 도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간선은 급뱅버스로 제주 전역을 신속하게 연결하고 읍면동은 마을 순환버스를 도입해 가까운 곳은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읍면적은 택시 책임 운영제를 도입해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원도심 좁은 이면도로를 일방 통행으로 재설계하고 특정 시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 공유 서비스로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요일절,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상시 분리 배출제로 전환해 행정이 쓰레기 문제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AI로 일 잘하는 제주도정을 만들겠습니다. 주무관마다 다른 행정을 없애겠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결정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업무를 AI로 혁신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저 위성군이 도민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성희 후보님 핵심 공약 소개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제는 정말 제주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지금 제주는 너무 힘듭니다. 장사는 안 되고 청년들은 제주를 떠나고 원도심은 밤이면 멈춰 섭니다. 관광객은 오는데도 도민 삶은 더 팍팍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 문성유는 제주를 다시 뛰게 할 경제 선순환 1, 2, 3 엔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민생 경제를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지금 가장 절박한 분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버티고 싶어도 자금이 막혀 문을 닫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신용보증 규모를 임기 내에 1조 원까지 확대하고 저금리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는 결국 현장에 돈이 돌아야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제주 산업이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관광과 1차 산업만으로는 제주의 미래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해양, 바이오, 컨텐츠, 디지털, 에너지 산업을 키워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제주투자청을 설립해 앵커 기업과 토종기업, 토종혁신기업을 키우고 기업 성장과 일자리를 다시 지역으로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제주를 떠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제주, 도전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입니다. 청년 주거 문제, 아이 키우는 부담, 의료 공백 문제까지 삶과 가장 가까운 문제부터 바꾸겠습니다. 특히 저는 제주 안에서 진단부터 치료까지 가능한 제주, 상급 종합병원 지정 추진과 중입자 치료기 도입을 통해 도민들이 육지로 원정 치료를 가야 하는 현실을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과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밤이 되면 멈추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가족이 함께 걷고 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보여주기 정치보다 실행과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도민이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변화, 청년이 돌아오는 제주, 돈이 도는 제주, 제주 경제를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선이 되시면 두 후보님들이 도정을 어떻게 이끄실지 핵심 공약들을 들어봤습니다. 두 분 후보님들이 가장 신경 쓰시는 주도권 토론을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가 7분 동안 진행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을 포함해서 상대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상대방이 답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성희 후보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성근 후보 서귀포에서 오래 정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서귀포에 대한 애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약을 검증하기 전에 과거에 했던 공약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시작을 합니다. 21대 총선, 그러니까 2020년 4월에 당시 제주대학교의 이게 약대를 서귀포 헬스타운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그동안 이성근 후보께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 공약은 제주를 생약 바이오의 메카로 서귀포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었고요. 그 안에 이제 단계적으로 제주대학교 약대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아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냐고, 노력을 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전에 전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뭐 했느냐? 저는 관련되어진 바이오 포럼을 만들어서 시간 체크해 주시죠. 예, 바이오 포럼을 만들어서 바이오 포럼 운영을 주도권이니까는 했고 진행하십시오. 그만 됐습니다. 아니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으니까. 어떤 노력하는지 10초도 안 됐는데 10초가 아니죠. 답변은 들으시면서 알겠습니다. 답변 주도권은 또 인정을 하겠습니다. 주도권 인정하지만 답변 기회는 주셔야죠. 저는 제주대학교 그리고 JDC 그리고 위성군 의원실이 MOU를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 헬스케어 타운에 관련된 시설을 협력하기로 공동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또한 관련된 포럼도 여러 차례 진행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왜 진행이 안 됐습니까? 한계였죠. 사실은 뭐 국회의원이 JDC나 그리고 이제 관계기관들의 협조가 어려웠는데요. 제가 만약에 도지사가 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실현 과정 안에 있고요. 서귀포는 아시다시피 생약자원관리센터, 종다양성 연구소 그리고 이런 시설기관들을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기반 기초를 갖고 있고 특히 헬스케어 타운은 헬스와 케어를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묶어서 한다면 충분히 제약 바이오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JDC하고 제주대학교에서 이제 뭐 협약도 맺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제주대학교의 약학대학이 옮기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못한 건 이제 엄연한 사실이고 그 당시에 제주대학교하고 JDC에서 충분하게 협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리로 그쪽에서 이전을 못한 건지에 대한 혹시 이유는 알 수 있습니까? 협약을 맺고요.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헬스케어 타운은 법정 소송에 걸려 있고 개발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는 상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추진을 못했고요. 제주대학교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총장님과 협의를 해서 3학년 이상이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거기서 충분히 랩실도 만들고 바이오 기업도 유치해서 지식산업센터를 하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추진이 늦어진 것은 JDC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 JDC 이사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구조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잘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가주셔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이 2020년 3월에 처음 개설이 돼가 시작이 됐는데 그해 4월에 총선에서 개설되자마자 이제 단계적으로 서귀포로 이전하시겠다고 하는 공약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잠깐 무모했을 공약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설해서 준비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거를 바로 서귀포로 이전하겠다 하는 공약 자체가 쉽지 않은 공약이었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제주대학교 입장에 제가 제주대학교 입장이었으면 이런 논리를 전개시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기관이 두 군데로 나눠져서 운영될 경우에 그 운영 비용하고 또 새로 헬스케어 타운에 옮겨갔을 경우에는 그럼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진행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안 해주시고 노력을만 하셨다고 해서 제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시간 다 됐고요. 다음은 위성권 후보님 진행해 주십시오. 헬스케어 타운에 대해서 제주도의 약대와 관련돼서 말씀을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결국은 관련되어서 허양진 총장이 추진했고 성석원 총장이 약대를 유치해서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제가 깊숙이 개입해서 함께 약대 유치를 하고 개설을 하는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약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충북의 오송, 충북대 약대 사례를 이제 설득을 했고 그 사례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유 후보님, 제주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관광과 건설 중심 경제만으로는 더 이상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주의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될 텐데 저는 미래 산업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성유 후보께 묻겠습니다. 관광과 건설 중심 경제만으로는 제주 청년 유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후보께서는 청년들에게 어떤 새로운 산업과 어떤 일자리를 만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들이 원하고 제주가 이제 제주 산업으로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5개 분야의 기업들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A, B, C, D, E 5개 성장 추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쿠아 해양이라든가 바이오, 컨텐츠, 디지털, 에너지 분야의 이 부분은 저희 제주도가 다른 어디보다도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토종 기업을 육성을 하면서 그다음에 육지부에 있는 앵커 기업도 유치하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이제 제주 투자청을 설치해가지고 투자청이 이 제주도의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엔진으로서의 경제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A, B, C, D, E라고 말씀하셨는데 A, 해양, 바이오, 디지털, 그리고 콘텐츠, 그리고 에너지,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해양 산업은 어떻게 육성할 계획입니까? 해양 산업도 지금 해양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많이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헬스케어 힐링하는 산업도 있을 수가 있고, 해양에 있는 이제 해조류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산업화시키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부분에 지금 활동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육성해 나갈 수 있다는. 바이오는 어떻게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산업 정책을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육성하겠다라는 육성 전략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전략은 전혀 빠져 있고 그냥 A, B, C, D, E 좋은 얘기만 포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해양 산업인 경우는 해양의 바이오 산업입니까? 아니면 해양 산업입니까? 질문을 할게요. 질문이 아니라 답을 하세요. 답을 할 거니까 해양하고 바이오, 디지털, 에너지, 콘텐츠 5가지 분야가 저희도에서 가장 육지부와 경쟁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제주투자청이라는 경제 엔진이 사업도 발굴을 하고 그리고 사업 발굴한 그 업체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기술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재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성장을 이어나가려는 그런 전략인 겁니다. 경제 전문가라면서 평생을 관료로서 사시면서 기획재정부에서 활동을 하고 경제 전문가다는데 경제 전문가로서의 전혀 비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공약을 가지고 도민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해양 산업을 육성하겠다, 잘 될 거다. 바이오 산업을 하면 잘 될 거다. 콘텐츠 산업 잘 될 거다. 투자 유치, 투자청 만들어서 하면 된다. 이 말씀밖에 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권자가 알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문성유 후보가 해양 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제 지지를 하든 반대를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질의 시간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AI, 청정에너지, 연구산업 같은 미래산업으로 경제를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주형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했고 대통령께서도 타운홀 미팅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제주과학기술원을 설립해야 된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도 4대 과기원 융합 캠퍼스를 2030년까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안을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다 던지면 좋은 거 다 던지면 되겠습니까? 예, 답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두 분 후보들로부터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공항 사업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서 국토부가 차기 도정이 요청을 하면 검토할 수 있다라는 회신을 보내와서 이게 하겠다는 거다, 아니다, 원론전이 답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분분해졌는데요. 주민투표에 대한 후보 의견 그리고 갈등을 어떻게 풀면 되겠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문성희 후보님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공항 문제는 이제는 이제 찬반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11년 이어져 오는 이제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민투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는 이 주민투표 문제는 결국 이제 계속적으로 갈등을 영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위성근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제주도는 제2공항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더 이상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뜻입니다. 공항을 짓든 찬성하든 다 도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치인이나 도지사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환경성과 안정성 문제가 충분히 검증됐는지, 예정지 주민이 삶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저는 충분한 정보 공개와 수기 과정을 통해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갈등을 끝내고 도민의 결정으로 제주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2공항 추진 입장 갈등 들어봤고요. 두 번째 이제 주도권 토론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7분이고요. 이번에는 주제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도 괜찮고요. 아까 경제정책 답변이 좀 모자랐으면 하셔도 되겠고요. 자, 누구부터 할까요? 위성근 후보님 먼저 진행을 해 주십시오. 7분 동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청년 정책 계속 이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2024년 순유출만 2,400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경제가 관광과 건설,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득이 낮고 비정규직, 임시직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와 청정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생활문화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성희 후보께 묻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미래 산업,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제주의 강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가장 적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의 역사를,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에너지라든가 바이오, 컨텐츠, 그다음에 그 문화 관련된 이런 분야의 기업들을 키우고, 그다음에 육지부 앵커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로 해서 청년들을 키워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국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과학기술원, 그리고 해상 북녘 슈퍼그리드, 이런 사업들의 미래 산업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정규직 비중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관광 중심의, 서비스 중심의 저임금 일자리, 전체 평균으로 보면 한 84%밖에 안 되거든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는 이유, 딱 어떤 이유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신 겁니까? 예. 일자리 가장 크고 주거 문제 두 번째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미래를 제주도에서 설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를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식은 같은데 답은 많이 다르네요. 구체적이지도 않고. 후보께서는 문성유 후보 공약이 도민 10만 달러 시대를 선언했어요. 그 10만 달러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10만 달러 시대는 공약이 아니고 비전이죠. 제주도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경제 혁신 해가지고 앞으로 달성할 비전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 비전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현실성 있는 얘기죠. 비전이라는 거는 앞으로 제주도가 이러이러한 그 경제 체질을 바꾸고 제주도에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돌아와서 꿈을 꿀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주면은 그러면 그런 비전은 장기간 실천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비전을 제시를 한 겁니다. 예. 하느님께서 도와주면 잘 될 것이다라는 비전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1인당 GRDP는 4천만 원 수준입니다. 10만 달러는 1억 5천만 원 수준이에요. 제주 경제에 비해서 3배에서 4배가 높습니다. 이걸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 경제 전문가 맞습니까? 비전은 그 나아갈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위성군 후보가 질 얘기하는 AI라든가 해상풍력 이것도 결국은 장차 제주도의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해나가는 사업들이지 가만히 앉아서 바로 내일의 먹거리를 찾는 이런 정책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제가 비전을 10만 불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이 3만 불 정도 되기 때문에 4, 5만 불 시대를 거치고 그동안 7, 8만 불 시대를 거쳐서 10만 불까지 나아가자는 단계적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4천만 원에서 어느 날 갑자기 1억으로 가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란 말이죠. 구체적으로 비전이지만 그 비전을 던지면 비전을 어떻게 달성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이행 전략을 갖는 게 경제 전문가로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경제 전문가가 10만 달러 갈 겁니다. 아니요. 100만 달러 시대 만들어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얘기가 말씀하세요. 후보께서 던지는 10만 달러 시대는 도민들은 공약으로 듣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달성할 건가 궁금해하는데 경제 전문가라는 얘기가 4만 달러를 거치고 7만 달러를 거칠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면 도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질문하신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질문을 나중에 할게요.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제 얘기를 들으세요. 네. 저는 10만 달러로 가야 되는 것에 그런 방향에 소득을 높이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한 데이터 산업과 해상 풍력 슈퍼그리드 사업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산업 정책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들이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산업 정책이고 해상 풍력 슈퍼그리드 사업은 해상 풍력 산업이 앞으로 미래 발전 산업이고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필요한 산업이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제주가 어떻게 기여하고 이 산업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블레이드를 점검하다든가 IMO를 한다든가 이런 산업들을 육성해서 실질적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야 도민들께서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문성유 후보의 10만 달러 공약을 보면서 조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0만 달러는 비전을 얘기한 것이지 공약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해상 풍력이라든가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 10년, 15년 이상 돼야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당장 지금 젊은 애들이 일자리를 찾아올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당장 추진되고 있고 허무맹랑한 얘기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하십시오. 허무맹랑한지 아닌지는. 이번 주도권 토론 위성군 후보 진행이 끝났고 문성유 후보님 7분 동안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성군 후보가 계속 해상풍력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5월 15일 날 정청래 대표가 제주 방문했을
때 이승원 후보께서 그 건의를 하신 사항이 그 이재명 정부가 서해안 고속도로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데 그 제주도에 생산된 전력이 그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사실입니까? 서해안 고속도로가 아니고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네, 에너지 고속도로 맞습니다. 네. 예.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연결되는 어떤 방식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좀 말씀해 보세요. 잘 모르세요? 잘 말씀해 보시죠. 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신해남에서 경기도까지 연결하는 에너지 이제 해저 HVDC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얼마 전에 공동변전소, 그러니까 공유변전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공동접속구역, 그 공동접속구역을 해상에 놓고 제주도 연결하고 해남도 연결하면 그게 제가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너지 해상풍력 에너지 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예, 에너지 고속도로, 그럼 에너지 고속도로가 당초 국정과제에서 서해안 포함해가지고 남해안, 동해안까지 이어지는 U자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주도가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유성건 의원께서 그 질문을 건의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유성건 후보께 묻습니다. 유성건 후보께서 이제 국정과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설계자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국정과제위원회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직접 담당을 했던 경제 제2분과 위원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왜 에너지 고속도로에 제주를 뺐습니까? 그 당시에 빼어졌던 것은 제주의 해상 풍력을 어디에 접속하느냐, 어떻게 할 거냐, 제주도와 협의를 했었는데 제주도에서는 그 Y자형을 해달라 요청했는데 그 Y자형이 제주로 접속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졌습니다. 지금 여전히 저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경부선, 서울과 부산을 잇는 거라면 이제는 경제선, 경기도와 제주를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설명을 하시지만은 어쨌든 간에 국정과제위원회에서 그 연결해가지고 바로 포함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이제 하지 못하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당에 건의하면서 하는 모습을 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제주의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또 두 번 다시 제가 질문을 대해서 문성현 동의하시는 거죠? 질문을 아직 안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말씀을 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도 되죠. 제가 질문 안 드렸어요.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문성현 동의한다.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많은 언론에서 제주도 이제 10기가와트 해상풍력을 추진을 할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발전 터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제주도 면적 정도 되는 이제 바다에다가 전부 해상풍력기를 꽂아야 한다는 그런 이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제주도민들, 어민들에 대한 수용권이라든가 어민들에 대한 수용, 그다음에 제주도민들 전체적인 이제 수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시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관련해서 추진하면서 그 어민들과 제주도민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사람인데 제주에 지금 쉽게 말해서 석유가 펑펑 나는 원전이 있습니다. 유전이. 그 유전을 가지고 서울에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유전 개발을 버리는 것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해상풍력에 대해서 제주도 자료에 의하면 12기가와트가 잠재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자료에 보면 16기가와트까지 돼 있는데 이게 개발하면 돈인데 이걸 개발하지 않는 것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주의 가치가 과연 해상풍력기로 둘러싸여 있는 제주의 모습이 제주가 나아가야 할 그런 모습일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도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이성원 후보께서는 그 10기가 이 해상풍력을 하면서 사업 기간을 언제까지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업 기간은 보통 이제 해상 풍력을 하면 뭐 5년에서 10년, 15년 가까이 걸리겠죠. 단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상 풍력과 관련되어진 재생에너지 사업을 2035년, 2040년 이런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주도의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청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2035년까지 5.6기가의 해상 풍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 계획과 달리 지금 서해안에서 이루어지는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 8.2기가짜리 해상 풍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2017년에 사업 발전 허가를 났는데 난 상황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이게 1기가도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못 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가 한 1% 정도의 공사밖에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2017년에 발생했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전체 사업 계획이 1%밖에 안 돼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한 35년 정도 후에 10년 정도 후에 이제 사업이 진행될 거로 예측을 하는데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된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금 2.3기가는 추사해서 그 발전 허가를 신청하고 있고요. 제가 질문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안 했습니다. 예. 질문 안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 안 규정해서 말씀하시지 마세요. 내가 네? 질문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 안 했기 때문에 답변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사업 기간이 이 10기가짜리 사업 기간이 10년, 15년 언제까지 흘러갈지 모르는 제주도민들한테 들어올 소득이 언제가 기약될 수 없는 사업을 갖고 제주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전략 자체가 저는 의무시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성근 후보 이어서 문성희 후보까지 주도권 토론 잘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BRT 정책의 핵심이죠. 섬식 정류장 운영 방식을 놓고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만약에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과 또 만약에 반대를 하신다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위성근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형 BRT와 섬식 정류장 사업은 이게 좋은 취지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논란과 불편을 낳았고 도민들께서는 이것을 피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저는 대중교통을 강화하는 방향 자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책은 도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섬식 정류장 양문형 버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좌석 부족, 교통 혼잡, 이용 불편 문제, 예산 과다 등에 대한 도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효율적 구조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BRT 정책 전반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급행버스, 마을순환버스, 지역 책임 택시를 연계한 실용적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없이도 편리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BRT 정책의 평가와 대책 문성희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통정책은 도민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책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국은 도민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이제 충분한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BRT와 섬식 주차장 정류장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얘기하고 있고 혼란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교통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행정 위주가 아니고 결국 이제 도민의 편의 위주로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조건적인 확대나 폐지 등 어떤 구호적인 접근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이제 구간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가 교통 흐름 그리고 도민 불편을 전면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 효과와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구간별 조정이라든가 보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은 실험이 아닙니다. 도민의 일상이기 때문에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있다는 데는 공감을 같이 하시는데 해법은 달리 해 주셨네요.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네, 방식은 전과 같고요. 주제 제한 없이 이번에는 5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성희 후보 먼저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위성권 후보 제가 언론을 이제 뒤지다 보니까 발견했는데 2023년도 후쿠시마 그 원자력 처리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때 7개월에서 2년 정도 내에 제주 해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언급을 하시면서 또 일본도 항의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그 항의 방문이 효과 없이 그 처리수는 이제 방류가 됐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그에 대해서 아무런 그 말씀도 안 계시고 그리고 위성권 후보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 계시는데 지금도 그 처리수에 대한 입장이 변화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후쿠시마가 원전 오염수를 핵 오염수를 방류한 것은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 핵 방류수 안에는 삼중수소 등 이런 그 인체 유해한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제주의 해양 생태계 그리고 태평양 전체 해양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 오염수를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아무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라든가 아무런 그 행동도 하지 않는 모습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일단 물어볼게요. 광우병과 관련돼 가지고 2023년 6월에 방송 토론에서 국민의힘 성일중 원화가 토론 과정에서 3개월 이상 된 소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세계에서 한 명이라도 있냐는 질문에 수십만 명이 된다는 데 답변을 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사실과 다르다고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십만 명이라는 그 근거는 어디서 보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미 관련해서 그 제가 잘못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미 제 공개적으로 평을 했고 입장에 대해서 방송 토론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생각하지 이렇게 질문자의 의도와 제 답변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 마리도 안 되었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 그것을 그렇게 답변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근데 결국 이제 정치라든가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일관된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그 아무리 그 일시적으로 발언하는 걸 하더라도 이제 어떤 괴담이나 이런 무슨 부분들을 퍼뜨리는 그런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그 아까부터 계속 우리 위성권 후보께서 AX 대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 정책의 큰 핵심이 AX 대전환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게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위성권 후보께서 이 자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그거를 제주에 이제 심히 이식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그런 국가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과연 제주에 적용을 했을 때 과연 제주에서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산업 터전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데이터 센터를 제주에 유치를 할 경우에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전력 문제입니다. 저희도 갖고 있는 전력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고 계십니까? 우선 바로잡아야 될 게 AI를 가지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 산업은 AI대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는 거고요. 에너지 고속도로는 에너지 대전환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산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바꿔나가겠다는 공약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산업 생태계,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국가 데이터 센터를 전기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40메가와트급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메가와트가 어느 정도 전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우리 연간 한 9만 7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1년에 하루에
네, 위성근 후보님, 예. 이제 문성유 후보님의 시간은 다 됐고요. 바로 위성근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이니까 이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제 농업 문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문성유 후보 공약을 봤더니 농업 관련되어진 공약은 거의 없더라고요. 뭐 스마트 농업을 하는 것 정도 수준이었는데 농업 진단을 좀 지금 우리 농업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가요? 농업의 문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인력 조달 문제하고 그다음 물류비 문제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기후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그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자라든가 그런 이제 어떤 생산 품목을 해야 될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은 문제가 없습니까? 유통도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죠? 유통도 지금 이제 우리가 판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 농민들이 직접 이제 판로를 개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농민들이 판로를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려면 우리 제주 농업이 갖고 있는 위기가 있죠. 이제 기후에 따르는 위기, 그 다음에 생산되지만 구체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산물 유통공사를 만들어서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출하 조절과 그리고 생산 조절, 그리고 가공, 유통, 그리고 수출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공사를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큰 이해는 없습니다만은 그 가격 조절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검토가 필요하죠? 가격 조절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가격 조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도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농산물 가격 시장에서 변동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변동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장목이라든가 이런 거 변동을 미리 대비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나서서 농민들의 여러 가지 판로라든가 가격의 폭락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은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농산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격이 보장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 시스템이라든가 공공 구매를 공공으로 수매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가공산업의 육성에 있다고 봅니다. 하품이나 저희품들이 시장에 나가서 교란을 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생산물이 농산물 가격이 낮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문성유 후보는 어떤 공약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류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 물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제주와 부산의 컨테이너 상시 직항한 노선을 이제 수립하고 항만의 물류 스마트화하는 부분, 그리고 제주도의 이제 농민들이 택배와 관련해 가지고 택배비를 낮춰준다든가 그런 정책들을 제가 이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물류비 지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이제 농산물 해상 운송비 국가 부담을 추진해 왔고 일정 정도의 이제 물류 체계 개선과 물류비 지원 사업을 이끌어내기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저는 이제 물류 등가제, 거리 등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이 정당한 가격을 받아서 판매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것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해상운송 거리를 육상운송 거리로 환산해서 봤을 때 차액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유통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저온 저장 시설들을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유통을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관련되어서 농산물 유통 공사를 만들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농민들이 안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농촌을 지킬 수 있고 농업이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네, 위성건 후보 주도권 토론까지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약속된 60분이 다 흘러갔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으시나요? 예. 예, 오늘 시간 마무리할 수 있는 정리 발언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성희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단순히 누가 도지사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너진 민생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가,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제주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의 선택입니다. 저 문성희는 말보다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이 먼저 살아나는 제주, 소상공인이 다시 웃고 청년이 돌아오고 관광과 미래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보여주기 정치보다 실행과 성과로 평가받겠습니다. 갈등과 편가르기가 아니라 제주 경제를 살리고 제주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제주 경제를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위성근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금 제기는 민생의 위기와 미래의 위기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방식으로 제주의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청년이 돌아오고 민의 산업이 성장하고 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새로운 제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관광과 건설 중심의 경제를 넘어서 청년들이 제주도에서 좋은 일자리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제주를 바꾸겠습니다. 저는 말만 하는 도지사가 아니라 성과로 만드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예산과 법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직접 경험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의 변화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제주의 민생을 살리고 청년이 돌아오고 제주가 새롭게 도약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두 분 후보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선전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결정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제주도 교육감 후보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